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그래. 두둥. 이것만 보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는 모래시계. 8월 14일 날 공휴일이죠 오늘. 내일이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오늘 쉬는 날로 임시 휴일? 임시 휴일이지. 임시 유휴일로 오늘 지정했다고요? 다 쉬어.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언제 지정해요? 지정 안 했어요. 아니 원래 그 뭐냐 샌드위치 데이 해가지고 그 쉬게 할 수 있잖아요. 임시 공휴일. 쉬게 할 수는 있는데 쉬게 한 조치를 그런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 뉴스 막 돈 거 말하는 거죠. 그거 가짜 뉴스? 3년 전 뉴스예요. 가짜 뉴스야? 박근혜가 했던 거. 그러니까 항상 이 가짜 뉴스가 아니죠. 아니 날짜를 봐야지. 다른 데는 출근 안 하던데. 거기 휴가 냈겠죠. 아니 오늘 지하철에 통 비었던데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니, 1층... 지금 서울 시내가 다 통 비었어요. 차들 다 나가고 휴가라. 지금 막판 휴가잖아요. 막판 휴가. 연휴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 1층도 지금 다 사실은 데는 엄청 사람들 많겠네. 어디? 바글바글. 차 맨날 막히고 막 들어간 차 나온 차 아주. 네, 8월 14일인데 우리 8.15를 하루 앞두고 했는데 우리가 주구장창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구했던 주구장창. 양심수 석방이 결국 안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안 되면? 오늘까지 얘기 없으면 뭐 청와대에서 갑자기 가방 문을 여시오 딱 그러면 되나? 근데 또 문재인 뭐 8.15 때 기념사 경축사 발언할 때 주목한다 그러대. 예. 대북 관련해서 입장을 내겠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깜짝 양심수를 석방하겠습니다. 특이하게 기념일이 아닌 날에 평일에. 그렇죠. 좋네. 추석을 맞이해서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 지금 분위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화학적으로 한번. 아니 저기 법무부 장관은 이제 나왔잖아. 그렇죠. 임명됐잖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절차가 좀 있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슨 사면 무슨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거기서 뭐 통과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 오늘이라도 바로 명단 올려서 사인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기준을 딱 정해주면 되잖아. 과연 하겠냐. 근데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장난 아니었어요. 광화문은 완전히 막 그 육군 무슨 사단 육사 전후에도 나왔더라고. 육사 30 몇 기더라. 기수 막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모였거든요. 몇 명이나 뭐 엄청나게 한 1,000명? 한 1,000명 넘죠. 2-3천 가량 넘고 어마어마하게 모였네. 광화문을 거의 이제 포위했겠네. 네, 그냥 뺑뺑 돌면서 그 행진을 계속 하더라고. 근데 왜 했겠습니까? 8.15. 8.15 전이잖아. 박근혜 사면. 네. 박근혜 사면하라고. 네. 그래서 그 용어가 있었어. 주된 내용이 부당한 대통령 탄핵이었다. 박근혜 탄핵 부당하다. 이러면서 집회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남아 있는 거 탈탈 다 끌어모은 것 같더라고. 2-3천이나 모였다는 거는 돈 엄청나게 많이 썼겠네. 꽤 모였어요. 네. 아니 지금 솔직히 그때 당시에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희망이 없잖아요. 야 모여가지고 또 뭐 태극기 집회 한다고 해서 되겠어? 라고 생각할 텐데 2-3천이 모였다는 건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제 딱 포인트는 하나죠. 박근혜 사면시켜달라.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8.15 사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진보나 보수 이런 걸 가릴 거 없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새로운 출발을 하면. 화합 차원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 출발하는 취지에서 새롭게 한번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주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도로교통법 위반한 거 벌금 감면해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지난 정권 시기에 가장 탄압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하다못해 가지고 박근혜 같은 사람들도 지금 내보내달라고 저러고 있는 판국에 그런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되는 부분은 이 촛불 정부라고 민주인 정부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기가 촛불 정부라고 진짜 한다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양심수 석방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촛불 정부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선언해 버릴까? 그러고 양심수 석방을 안 한다면 당신은 촛불 정부가 아니다. 그래. 네, 사실은 아닌 거지 지금. 그러지 뭐. 뭐요? 아니 나 갑자기 저기 보수 세력들이 규정을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촛불 정부의 기준이 양심 석방이냐 아니냐 뭐 이것만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는 없는 건데. 촛불 정부의 성격에 맞게 석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지금 양심수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석방하면 되는 거거든요. 32명이 있대요 지금 전국. 줄었네 또.
37명이었는데 5명이 석방됐나 보죠 그 사이에. 만기 출소. 그래서 32명밖에 안 되는데 아니 이 석방 결단을 못 내리냐. 야 예전에는 그 87년 6월 항쟁 때는 막 투석전도 하고 막 물리전을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천 몇백 명이 그냥 구속된 사람 천 몇백 명을 그냥 석방시켜 버렸대. 그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했단 말이야. 이게 원래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에서 피해받은 사람들을 복권시켜주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적폐청산의 신호탄일 수도 있지. 감옥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87년 6월 항쟁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 군부 독재자도 감옥문을 열었는데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로 정부가 들어섰는데 감옥문을 안 연다. 야, 그건 진짜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건. 이건 거의 일제시대 때 그죠. 해방이 됐어요. 이 8.15니까. 8.15 해방이 되고 이제 일본 놈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새 정부가 물론 그때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지만 이승만 정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서대문 형무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법이 완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제 시대 때 고생한 사람도 아무 죄 없이 감옥 붙들려간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지 이게. 맞아. 진짜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뭐야 양심수인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전 정부의 공안 탄압을 받아가지고 부당한 공안 탄압을 받아가지고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공안 세력들은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세력 그 자체가 바뀌질 않았어. 논리가 그게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예전에 내가 양군모 같은 것도 해봤단 말이야. 양군모가 뭐야? 양군모가 뭐냐면 이전 정부에서 그 수배를 받고 군대를 못 간 주로 대학생들, 학생운동가들이 군대 면제시켜 달라는 그거든. 좋은 거네. 군대 면제. 사회 복귀가 늦어졌으니까 그만큼 민주화를 해서 싸우다가 수배를 받고 그래서 사회 복귀가 늦어졌으니까. 그래서 면제받은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거. 근데 그때도 민주당이었잖아. 김대중 정부 때였거든. 민주당 정부였는데 그쪽의 논리는 어쨌든 그게 있어. 그래서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깔려 있더라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버텼으니까 위반한 거다? 뭐 그런 거. 아니 병역법도 위반한 거고 보안법이라고 하는 법 위반은 사실 아니냐. 수배 중이었으니까. 그렇지. 그것도 그래서 그런 논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양심수를 보는 그 권력의 입장이 악법도 법이다 이거네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 그런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 논리에 빠져 있으면 속반을 못 하는 거지. 피해자가 아니라 부당한 권력, 부당한 뭐 불법적인 법, 뭐 부당한 법 이런 거에 의해서 탄압받은 사람이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뭐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게 좀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 논리가. 그래서 보안법에 대한 기본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민변 인권 변호사 할 때는 보안법 폐지 입장 아닌가? 그지? 민변의 공식 입장이 보안법 폐지였을걸요? 그렇지. 최소 개정 7조 7조는 뭐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이 유엔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미국 정부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한 요구한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 7조로 다 구속돼 있단 말이지.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근데 왜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도 안 하지. 내지는 7조 개정도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아니 선거 때는 7조 개정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되고 나서는 뭐 국정 그 수행과제 엄청 많은데 거기 없어요. 국가법 얘기가 아예. 지금 그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다수당이 아니니까. 다수당이 아니니까. 그래. 항상 명분은 있네. 국회에 우리가 쪽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총선 때 많이 좀 찍어주세요. 이게 이제 그 레파토리 뻔한 레파토리가 되겠죠. 안 되는 명분은 가득하고. 그런 거네. 이거 정치력으로 돌파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국민적 지지,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보안법 문제가 지금 어쨌든 제기가 되고 8.15는 무조건 보안법이지. 그 뭐야 보안법 관련해서 최근에 압수수색 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 누구야? 뭐야 어디 언론사 발행인인가 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왜 압수수색을 당했냐면 그 노동자의 책. 아니요. 그 사람은 그건 언론사가 아니죠. 거긴 출판사죠. 출판사. 예. 언론사? 예. 그
기사를 출력을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양심수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적 표현물을 보내줬다, 배포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기사를 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가 이적 표현물이다. 예, 기사 자체. 그럼 그 언론사는 아무 문제 없죠.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네. 근데 뭐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적 표현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보안법 7조라는 게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잖아요. 내가 처벌하고 싶은 애가 있으면 7조 갖다 붙여가지고 처벌해버리는 거죠. 아니 여전히 지금 공안기관이 활개를 치고 있지 않아? 지금 대대적으로 뭐 내놓고 뭐 하기는 힘들어도 그 논리로 계속 그 탄압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 김부겸 저기 행자부 장관 맞지? 네, 행안부 장관. 행안부야? 네. 행정안전부. 아니고 행정안전부. 언제적 이름인지 모르겠다. 안행부로 박근혜가 안행부로 바꿨다가 다시 세월호 사건 터지고 행안부로 다시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야. 네. 행정안전부. 네. 그래서 그 김부겸 장관이 일요일 날 갔대. 경찰청에. 1월 간 거 맞지? 일요일인가요? 아무튼 사과를 했어요. 대국민 사과를. 뭔 되게, 일이 있었던 거지? 되게 웃긴 일인데 이게 뭔 일이냐면은 그 이철성인가 그 경찰청장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작년 11월 촛불집 한창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광주지청에 페이스북 광주경찰청. 예, 광주경찰청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프로필. 하냐면 민주화의 성지 광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촛불 집회 막 이런 사진 이런 것들을 막 올렸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그거 삭제해라. 뭐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까 좋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야. 막 엄청 이제 막 소통. 아니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 야 광주 경찰 역시 다르다. 예. 해가지고 촛불 집회를 잘 보장하고 이런 민주 경찰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칭찬 그렇죠. 굉장히 많이 했거든. 근데 사실은 경찰의 할 일이 원래 그거잖아요. 집회라는 거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고 집회 시위를 국민들이 집회 시위를 한다. 그러면 경찰은 그거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막는 거는 불법이지. 불법인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도로를 점거해서 교통이 끊긴다. 그럼 그건 집회 참가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경찰 책임인 거거든요. 경찰들이 도로를 우회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딱 교통 정리를 해줘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그걸 안 해준 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그런 게 통용되지 않죠. 집회라는 건 원래 불법이고 관리 통제해야 되는. 시위라는 건 원래 진압해야 빨리 되는 해산시켜야 거고. 되는.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광주의 경찰들은 지극히 합법적인 경찰의 본분을 다한 거고 경찰청장이 볼 때는 저거 왜 진압을 안 하고 저러고 있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이철성 지금 청장이 잘못했네.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철성이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해버리고 광주 이제 경찰청장은 지금 이제 중앙경찰학교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 아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맞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둘이 진실공방이 돼버린 거예요. SNS상에서. 네. 여기 이제 티격태격 싸우고 막 공식 입장까지 발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장관이 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쳐버리겠다. 다 닥치고 있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철성을 잘라야지 뭔 소리야. 아니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야지 이거를. 지금부터 이거 가지고 안 싸울 테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싸우는 모습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과했더만. 네, 맞아요. 그게 뭐야? 장관이 임명권 있지 않나? 경찰청장에 대한. 그래서 원래는 그 대통령 징계 얘기까지 나왔대요. 경찰청장에 대해서. 근데 지금 경찰을 흔들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봐주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논리면 지금 뭐 흔들어야 될 조직 어디 있어? 한국 사회에서. 삼성도 흔들면 안 되지. 경제를 위해서. 행정의 무슨 중단 없는 행정을 위해서 행정부 관련 뭐 관료들이나 조직 건들면 안 되지. 양심석방도 그래서 안 하는 건가? 사람을 바꾸지 않고 시스템이나 제도만 기억해가지고 나라가 좋아진다라는 건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미 증명을 했잖아. 그렇죠. 박근혜 탄핵으로. 그러면 그럴 거면 대통령을 왜 흔들었어? 박근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통령 제만 바꾸고 헌법만 바꾸면 되는 거야? 시스템과 제도를 잘 보완하고 정비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뻘짓 못하게 만들면 되지. 근데 민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 있으면 나와야지. 그렇죠. 관료들은 어느 정권 하에서도 다 적응해. 그지? 갑자기 민주 코스프레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철성 같은 그런 경찰청장 박근혜가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박근혜 시대 때 했지. 부부장이었습니까? 그거 잘라야지 그러면. 그 병랑기 농민관리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안 하고 예전에 뭐 KBS 이사회 뭐 할 때 난입했던 경칠 영등포 서장 출신들만 아하. KBS 이사회 난입했던 그 보나마나 이런저런 계기에 선배들 박근혜 수첩에 이름 들어갔다가 참 좋은 사람이라더군요. 이번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나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성주 있잖아 소송리에 그 누구냐 서북청년단 서북청년단 애들 야, 설치잖아. 이름부터가 어떻게 서북청년단이냐? 아니면 그 시위대들하고 주민들한테 욕하고 주민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색출한다고 그러고 협박하고 그랬어요. 이런 거를 관리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는 경찰이 무슨 민주주의 경찰이냐고. 김부겸 장관이 이거를 왜 안 하고 있냐고 이 조치를. 김부겸 장관 집에 가가지고 색출한다고 막 이렇게 할까 우리도. 그러니까 김부겸이 또 대구 아니야? 대구. 맞아요, 대구. 그럼 소송리에 대해서 잘 관리를 알겠죠. 해야지 직접 가가지고. 근데 항상 보면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무슨 철거민 뭐 충돌도 보면은 경찰들이 다 있어요. 그럼 깡패들이 가가지고 막 철거민들 막 폭행하고 그러잖아요. 경찰들이 절대 제재 안 해요. 그렇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철거민들이 막 이렇게 화나가지고 막 반격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경찰들이 진입해가지고 철거민들 다 잡아가요. 폭력행위로. 그러니까 한국 경찰이 자본의 뭐 사병이다 이런 비판도 받고 눈앞에서 막 범죄가 벌어져도 절대 꿈쩍도 안 해요 경찰들. 그래서 이게 그 흐름 같은 것 같아. 경찰의 지금 성주 소송리에 대한 행태가 이런 기조면 양심 석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게 흐름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러면 진짜 우리 민가협의 그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셨더만. 뭐라고요? 양심 석방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와 경고를 그냥 강력하게 던지셨네. 굳이나 뭐 바꿨는데 똑같으면은 그렇죠. 또 바꾸거나 어떻게 해야지. 박근혜하고는 달라야지. 자 8.15는 보안법 폐지, 양심 석방을 얘기하는 8.15입니다. 32명 남았는데 그럼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되나 우리가? 추석 맞이 사면? 일단 당면에서 32명을 사면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양심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철폐까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특사는 꼭 8.15 3.1절 이때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법 없어요. 새로운 저걸 만들어야 되겠네. 9월 9일 날 해도 되고. 양심수가 없어도 9월 9일 날 하면은 안 그래도 겁이 많으신 분인데 할 수 있겠어요. 9월 8일 날 해도 되고. 9월 8일 날 하면 되죠. 미군이 이 땅에 온 날을 기념하여. 기념하면 또 애매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만 그냥 알 수 있게. 그래서 양심수가 생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기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떤 8.15 무슨 추석 이런 거 맞이 사면 이런 거 말고 그냥 평일에 한번 해보자 사면을. 그러게. 느닷없이 그냥 감옥 문을 여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했습니다. 그렇죠. 느닷없이 석방을 하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